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병원의 창을 통해 본 우리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 가정의학, 소아과 전문의인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영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끔 얘야 소나기 쏟아질 것 같다. 장독대 뚜껑 다 닫아라 하시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들이 마치 며칠 전 얘기처럼 생생한 것은 아마도 장독대 문화가 자취를 감추고 장독대 문화가 그립다 보니 옛날 이야기가 마치 어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같이 한국을 떠난 지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 좀 불편해도 장독대의 문화가 그립게만 느껴지네요. 마침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사촌 동생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둘째 어머니께서 고향인 여주 이천에서 오랜 세월을 사셨기에 돌아가신 후 서울에 사는 제 동생이 그 어머니의 고향집을 전원주택으로 꾸며서 한국을 방문하면 옛날의 그 장독 문화를 즐길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흔히 우리의 삶을 기후와 같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힘든 분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 그럴 적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마치 기후와 같다고 설명을 해드리지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어떤 때는 소나기에, 태풍에 또 쓰나미에 피해를 입고는 하지요. 저희가 하와이 대학 프로그램으로 오키나와에서 1년 살 때였습니다. 오키나와는 무서운 태풍으로 집들이 거의 창마다 나무로 완전히 닫게 되어 있고 태풍 준비가 대단했습니다. 해마다 당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미리 하기 때문에 피해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저희가 하와이에 와서 당한 일이 있습니다. TV에서 라디오에서 부두 스트라이크가 있을 테니 물이며 화장지며 며칠 살 수 있게 일용품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와이로 온 지 며칠 안 되는 저희는 그게 뭔지 몰라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마켓을 가니까 화장실 휴지가 동이 난 거예요. 필요한 것을 찾으면 마켓 그 선반에는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몹시 당황했고 처음 당했기에 걱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는 동안 하와이 생활을 많이 배웠고 TV나 라디오에서 미리 경고를 하는 대로 준비를 하니까 두려움도 걱정도 거의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아직도 당하고 있는 이 코비드-19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마치 준비 없이 당한 소나기로 인하여서 장독대 뚜껑을 미처 못 닫아서 정성스럽게 맛있게 담근 간장, 된장들이 못 먹게 된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마치 밀물처럼 몰려오듯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온통 뉴스며 화제거리가 코비드-19에 관한 것이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모두 멸망한다는 공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코비드 환자가 생기면 환자나 그 가족뿐만 아니고 주위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다 이 검사를 받아야 했고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며 교회며 학교며 모두 닫는 등 삶에 대한 공포는 대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TV에서는 온통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산소 호흡기를 입에 달고 응급실이 모자라서 복도에 눕혀놓은 것 등 이건 삶이 아니고 마치 지옥에서의 삶과 같았습니다. 코비드-19 공포에서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연락, 방문이 모두 철저하게 두절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노 부모님들은 행여나 자녀들에게 옮겨줄까 봐 또 자녀들은 노 부모님께 균을 전해드릴까 두려워서 안타까이
그나마도 겨우 전화로 안부 대화만 할 정도였습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거의 2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코비드 19에 대한 준비들을 조금씩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예방주사를 2번씩 맞으셨고 또 부스터까지 맞을 수 있고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손을 자주 씻고 함으로써 그 나름대로 처음 시작했을 때와 같은 공포에서 조금씩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제가 아주 가슴 아팠던 일이 하나 떠오릅니다. 작년 마더스데이에 규모가 큰 양로원의 그 어머니날 광경을 TV로 중계해 주었습니다.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이 휠체어에 한 줄로 쭉 앉혀 세워놓고 자녀들은 차례가 되면 창문을 열고
소위 말하는 드라이브 스루로 하여 꽃바구니를 넘겨서 그것도 돌봐주는 케어기버에게 주며 해피 마더스 데이 하며 웃으며 손을 흔들면 어머니들은 아무 무표정하게 먹구름 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다른 사람에게 차례를 주고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손 한 번 만져보지 못하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지도 못한 채 너무나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꽃다발을 받으신 분들은 안 받으신 어머니들보다는 복이 있다 했겠지요. 저희 클리닉도 힘든 고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사 사무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한 분씩 다녀가면 소독하고 자리를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야 하며 이만저만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사무실을 닫게 되니까 지병이 있으신 환자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어쩌다 있을지 모르는 코비드 환자 때문에 혈압이나 심장이나 급히 편찮으신 환자들을 다 희생시킬 수가 없다는 저의 클리닉의 결정으로 저희는 문을 닫지 않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아픈 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텔레헬스라는 좋은 의료 상담으로 직접 코비드 환자를 접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예약하실 때는 의뢰에 오시는 이유를 묻다 보니 텔레헬스라는 곳으로 전화로 의논하며 진료를 하고 필요한 약들을 환자에게 가까운 약국으로 오더해 드리는 것입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그것도 어려우시면 예약 시간에 맞춰서 차에서 내리시지 않고 의사가 나가서 봐드리기도 하지요. 저의 클리닉은 다행히 1층이라 오피스 앞에 돈 내고 주차하는 미터 파킹이 있어서 오셨다고 연락하면 나가서 봐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기다리실 때도 있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준비하시면 덜 당한다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누누이 이번 코비드-19 바이러스는 보통 독감과는 달라서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심하거나 이런 증세가 미리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별 증세 없이 정말 치사하게 슬며시 들어와서 몸에 있다가 며칠 후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열이 날 때까지, 목이 아플 때까지, 기침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벌써 늦는다고들 합니다. 기다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원체 참으시는 데에 이력들이 나시어서 웬만큼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참으시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때와 달리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주치의한테 가시고 또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오시면 약이 있습니다. 흔히들 별거 아닌 것 같기에 날래나 하고 기다렸죠.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려나 하듯이 소변이 평상시보다 잦으시면 혹시 또 오줌소 때 방광염이 아닌가? 의심을 하시고 좀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으시면 탈수증도 물을 덜 마셨나 의심해 보시고 또 다리 같은 데 쥐가 많이 나면 수분 부족이 아닌가 등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옆에서 누가 코비드-19에 걸리셨다 하면 겁부터 덜컥 내시지 말고 당장 어떻게 되시는 것 같은 좌절감에서 빠지시면 두려움 때문에 사시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2년간의 경험과 많은 지식으로 굳세게 천국과 같은 하와이서의 삶을 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과 보톡스, 필러, 실 리프팅을 통해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